40대 비교적 젊은 나이에 경제적 자립을 이룬 후 은퇴를 하고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사는 사람들을 파이어족이라고 부르는데요. 돈을 바짝 많이 모아서 한 40대 초반쯤에 일찍 은퇴하겠다는 사람이 최근 늘고 있습니다. 과도한 업무와 우리 사회의 비합리적인 조직 문화도 저는 이렇게 조기 은퇴를 인생에서 꿈꾸는 사람들 50대 때문에 이후로는 오히려 만약에 주식이나 일을 끝낼 수 가상화폐 있다면 투자에 일을 안 하고 대해서 싶습니다. 더 왜냐면 그 파이어족처럼 한탕으로 벌고 짧게 벌고 이 바닥 뜨자 이 마인드로 열심히 일하고 한 20년 일하고 그만두고 싶어요. 저는 그래도 한 50대까지는 계속 일을 하고 싶어요. 정년 퇴임할 때까지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파이어 쪽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용기가 있다는 것 자체가 부럽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고 그냥 자기가 적당한 일을 찾아서 길게 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한테 적합한지는 몰라도 잘 참으면서 현실에 의해서 오래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다들 자기가 꿈꾸는 삶의 방식이고 나름의 가치관을 따르는 것 자체가 저는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55세까지만 일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바쁘게 세상을 살면서 어쨌든 어느 시점이 되면 세상에 좀 더 다른 호흡으로 다른 시선으로 자기를 관리하고 또 그런 세상을 대하는 어쨌든 방법론을 좀 틀려지는 시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안 그러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너무 좀 앞만 보고 가고 뭐 그렇게 했을 경우에 마지막 어떤 종착점에 갔을 때 오는 회한이나 어쨌든 그런 후회가 많을 것 같아서 이 조금 구분을 했으면 좋겠고 그게 너무 좀 늦지 않은 시점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돈을 벌지 않더라도 그 이후의 삶에 일 자체를 안 하는 거는 좀 삶이 되게 무료해질 것 같습니다. 뭔가 저는 사람 삶을 살면서 일을 해야 가치도 느끼고 보람도 느끼고 사람 몸속에는 꾸준히 일을 하게끔 DNA가 조성이 되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는 게 퇴직 후에도 뭔가 좀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세상을 사는 게 꼭 돈과 부와 권력을 얻어야만 의미 있는 이런 삶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남은 삶에 대한 자기 자금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된다 그러면 그 뭐 눈높이만 조절한다 그러면 일찍 하고 늦게 하고는 어쨌든 그 본인의 의중과 설계에 따른 거니까 일찍 하는 것도 나름의 의미 있는 거라고 보겠습니다. 공무원 쏠림 현상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좋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 숫자가 많아진다고 해서 그게 나라의 발전에 직결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공무원은 적당한 숫자가 좋은데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을 준비하고 시도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가진 시간이랑 재능들을 이제 다른 분야에다가도 많이 사람들이 시도를 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부족해지지 않을까 우려가 이제 공무원 쏠림 현상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 뭐 더더 이제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기본 안정적인 삶의 기준이 세상이 너무 물질과 편안함과 좀 더 높은 레벨의 뭔가에 더 나은 가치를 두기 때문에 생기는 것 같은데 그건 어쩔 수 없이 사회 통념이 그렇게 움직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은 들긴 하지만 적어도 그 물질 외에 또 다른 거에도 의미 있는 가치가 있다는 게 일은 재미가 없는데 돈을 받으면서 할 수 있고 취미는 재미가 있는 대신 돈을 내면서 해야 농부가 말했다. 일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그가 대답했다. 그대들은 일을 통해 세상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나태함은 세상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엄하고 자랑스런 순종으로 무한함을 향해 나아가는 삶의 행렬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대들이 일할 땐 시간의 속삭임을 음악으로 바꾸는 피리가 될 것입니다. 모두가 흥에 겨워 노래를 부를 때 누가 혼자 남아 말없는 갈대가 되고 싶겠습니까? 일을 함은 저주이며 삶의 불운이라는 말을 듣곤 합니다. 하지만 그대들에게 말하노니 그대들은 일을 통해서 먼 꿈의 한 조각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 꿈이란 태어날 때부터 그대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들이 쉼없이 일할 때 진정으로 삶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일과 함께 삶을 사랑할 때 진정한 삶의 비밀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 그대들이 삶의 고단함을 못 이겨 이 세상에 태어남을 고난으로 여기고 육체를 안고 살아감을 저주로 여긴다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직 이를 통해 흐르는 땀방울만이 그 저주를 씻어줄 거라고.
그대들은 삶이란 어둠이라고 들어왔으니 삶이 고달플 때 고달픈 말들이 메아리칠 것입니다.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삶은 열망이 있을 때 어둠으로부터 구원되며 모든 열망은 지식이 동반될 때 눈멀지 않습니다. 모든 지식은 일과 함께할 때 허무맹랑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은 사랑과 함께할 때 공허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일할 수 있을 때 그대들은 스스로를 감싸 안고 서로를 감싸 안을 수 있으며 신까지 감싸 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으로 일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이들을 입힌다는 마음으로 그대들 가슴으로부터 실을 뽑아 옷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들이 살 집을 만든다는 마음으로 집을 짓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들이 먹는다는 생각으로 씨를 뿌리고 그 결실의 열매를 기쁜 마음으로 수확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대들이 빚은 모든 것들에 숨결을 불어넣는 행위이며 축복받으며 먼저 떠나간 이들이 그대들을 지켜보고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종종 그대들이 잠꼬대하듯 하는 말들을 듣곤 합니다. 대리석을 보며 그 안에 자기 영혼의 모습을 찾아내 조각하는 조각가는 땅을 일구는 농부보다 존엄하다. 무지개를 영감 삼아 다양한 인간상을 화폭에 그려내는 화가는 발에 맞춰 신발을 만드는 장인보다 존엄하다. 잠꼬대가 아니라 맑은 정신으로 말해보겠습니다. 바람은 키 큰 참나무 곁을 지나며 다정하게 속삭이듯 작은 풀잎 하나하나에게도 같은 마음, 같은 속삭임으로 대합니다. 그처럼 모든 속삭임에 사랑을 담아 노래로 만드는 사람이 진정 위대한 사람입니다. 일이란 눈에 보이는 사랑입니다. 만약 그대들이 사랑이 아니라 마지못하는 마음으로 일한다면 차라리 당장 그만두고 사원으로 달려가 기쁜 마음으로 일하는 이들을 보며 배우고 도움을 청하는 게 나을 겁니다. 그대들이 무심하게 빵을 굽는다면 그 빵을 먹는 이들의 배고픔을 반밖에 채우지 못할 겁니다. 그대들이 억울함에 못 이겨 포도즙을 짠다면 그 억울함이 독으로 변한 포도주를 만들 것입니다. 그대들이 천사의 노래를 부르더라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노래는 듣는 이들의 귀를 멀게 하여 낮과 밤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